자, 이제 등록한 계용사가 고용인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업무를 할 때 일하는 장소가 나타났습니다. 일하는 장소를 뭐라고 부르죠? 중개사무소 이렇게 부르고,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중개사무소에 관련되는 문제 매년 출제합니다. 옆에 작은 글씨 보시면 28, 29, 30, 31, 32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걸 보고 있죠. 최근 5년 동안인데, 만약에 여유가 계시는 분은 옆에다가 33, 34, 35에 계속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장소로서 사무소 문제는 빠질 수가 없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가 출발을 했는데, 자, 일하는 장소인 중개사무소에 관련되는 문제로서는 제일 중요한 게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내려오면 박스 밑에 1번 제목에 줄 것이야 되죠. 1등록 1사무소가 원칙이다. 굉장히 크게 강조합니다. 자, 1등록 1사무소라는 말은 한 번 등록하면 사무소는 몇 개? 한 개가 원칙이다. 그죠? 그래서 사무소를 절대 두 개를 만들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다만 법인인 계용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줄 걸까요?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사무소라는 말은 지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분사무소 지점은 누가 만들 수 있다고요? 법인이 설립할 수 있다. 그렇게 전달한 거죠. 자, 사무소는 원래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1등록하면, 한 군데 등록하면 1사무소가 원칙인데 법인은 분사무소를 만들 수 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이 정도로 냅니다. 모든 계용사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OX, 그리고 X. 그건 가장 가벼운 문제죠. 법인만이 지점을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읽었던 말을 다시 설명합니다. 큰 2번. 이중으로 사무소 설치를 금지한다. 제목에 줄 것이야 되죠. 시험에 잘 나와요. 임시시설물 설치도 금지한다. 자, 그럼 이중 사무소를 설치를 금지한다는 건 당연하잖아. 1등록 1사무소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자가 텐트나 파라솔을 치고 영업하는 경우를 본 적 있습니까? 아파트 분양사무소 이런 데 가보면 앞에 찌라시도 안 하면서 안내장 보내고 하는 거 보셨죠? 그게 텐트나 파라솔을 치고 하는 것을 임시시설물이라고 합니다. 이거 설치도 금지한다. 제목이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사무소는 하나만 둬야 되니까 두 개 만들면 당연히 안 되고 텐트나 파라솔, 임시시설물도 금지한다. 이게 소위 떴다방을 금지한다라는 뜻입니다. 떴다방은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고 법률로서는 뭐 이동식 중개업자 이렇게 말해야 되죠. 여기 분양이 다 끝나면 다른 데 가서 또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것도 금지한다. 자, 그러면 2번에서 이중사무소나 임시시설물 금지한다라고 들으셨다면 이중사무소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 절대로 안 나옵니다. 왜? 수험생 입장에서 그 당연히 안 된다는 느낌을 다 가지기 때문에 위반하면 제재가 뭘까요? 그게 출제됩니다. 자, 그 2번의 셋째 줄에 보시면 이를 위반 시에는 찾았나요? 거의 해마다 나옵니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줄 긋고 바로 밑에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 사무소 두 개 만들면 제재가 세죠. 받았던 등록은 어떻게 하고 취소할 수 있고 더하기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그래서 텐트나 파라솔을 치고 영업하다가도 적발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다 하던데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적발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중사무소와 임시시설물 설치를 금지합니다. 자, 그러면 사무소는 하나만 만들어야 된다고 됐고, 자, 그럼 하나를 만드는데 거기에 내려가면 3번 내부에 게시하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게시 의무. 계공사는 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수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무소 안에 보기 줄 것입니다.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사무소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게시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게시 의무가 나타났는데 박스 밑에 내려오면 기억. 사무소 등록증 원본 게시해야 된다. 등록증을 받았으면 그거 걸어놓고 영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게시하고 영업한다 그랬죠? 동그라미. 니은 계공사와 소공사는 자격증 원본 게시합니다. 자격증할 때 자 동그라미. 자, 오른쪽으로 가서 교재 122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 업무 보정 설정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보증보험에 1억 가입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걸어놓고 합니다. 보증보험할 때 보 동그라미. 리얼 마지막 중개보수와 실비의 요율 한도액 표. 우리말로 하면 중개보수 수수료표
걸어놓고 영업해야 된다. 그죠? 보수할 때 수 정도의 동그라미 하시고. 자, 그러면 개시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를 개시합니까? 하니까 앞으로 시험 치는 날까지 이렇게 갑니다. 등, 수, 보, 자를 개시합니다. 여러분 약국이나 병원에 가봤습니까? 약사 자격증, 의사 면허증 걸어놨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게 걸어놓듯이 중개사무소에도 반드시 개시하는 게 4가지가 있으니까 지금 동그라미 해드리는 것 등, 수, 보, 자를 개시하니까 이 4가지에 쓸데없는 거 하나 걸어놓고 개시하지 않는 것은 단골 문제입니다. 단골 문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예 이 시간에 이렇게 기억합니다. 개시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등수보자 하면 개시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 등을 치시면 등수가 나오겠죠. 그럼 등수는 우리 사무소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내가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모의고사 등을 치면 성적표를 게시하는데 어떤 분은 아이고 그러면 성적이 뭐 같으면 안 되겠네. 누군지는 표시 안 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모의고사 칠 때쯤 되면 꼭 모의고사를 제가 많이 응시하세요.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때는 이론을 듣는 것은 인풋, 입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했으면 출력이 잘 돼야 되는데 모의고사를 거의 안 치는 사람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합격선에서 멀어집니다. 제가 꾸준히 보니까 모의고사를 잘 응시하는 분이 그래도 시험 합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의고사 칠 때가 됐습니다 하면 꼭 응시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근데 이렇게 말해도 잘 안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매일 월, 화, 수, 목, 금, 토 수업이 지금 진행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수업을 안 하는 날, 예를 들면 일요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하루 쉬고 싶은데 모의고사 치니까 오기 싫은 거예요. 또 볼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시험이라고 치면 뭐 어떻게 33점, 35점 이래 나오니까 짜증나는 거라 그죠? 그래서 이래저래 잘 안 한다고요. 그걸 한 번 안 하고 두 번 안 하고 한 모의고사가 한 6번 정도 있을 건데 그러다 보면 한 번도 응시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다시 내년에 만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의고사 많이 응시하십시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공부했는 게 틀려봐야 아 이게 어떻게 해서 내가 틀렸구나 출력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한 칸씩 올라갑니다. 자 다시 모의고사를 치면 성적표를 게시하니까 등수보자는 게시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등이 뭘까요? 등록증, 원본, 수수료, 표, 보정 설정 서류 나 이렇게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겁니다. 자, 자격증 원본인데 거기 원본이라는 말을 제가 강조 안 했지만 상식적으로 게시하는 건 원본만 게시합니다. 그 시험에서 사본을 게시한다 해서 틀리게 처리한 적도 있습니다. 왜 사본을 게시하면 안 될까요? 사본 복사하면 위조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원본을 게시합니다. 그 따로 이야기 안 합니다. 앞으로 게시하면 무조건 원본. 그죠? 오늘부터 약국이나 병원 유심히 가보십시오. 의사 자격증, 약사 면허증 원본인지 사본인지 약국 가면 100% 원본 걸어놨습니다. 사본이 아니라는 의미를 잘 들으시고 자, 4가지니까 문제 내기가 좋았겠죠. 여기에 뭐 실무교육 이수증 이런 게 막 올라온다니까요. 그래서 등수보자를 게시하는데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그래서 1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앞으로는 100만 원짜리 과태료 암기법 해가면서 막 줄줄줄 따라갈 거예요. 표시는 하나 하십시오. 122페이지 거기 상단에 동그라미 2번 게시 의무에 대한 위반에 대한 제재 거기 넷째 줄에 둘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입니다. 자, 게시 의무 위반 100만 원짜리 이렇게 하나 체크하시고 자, 내려가면 큰 4번 사무소의 명칭입니다. 자, 중개사무소 몇 개 만들어라 그랬죠? 딱 하나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법인은 지점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사무소를 만들었으면 안에 게시하는 게 몇 가지가 있다. 4가지를 게시해야 되고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무소 명칭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4번에 동그라미 1번 개공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좀 작지만 번호 하나 다십시오. 1. 공인중개사 사무소 1번 달고 또는 2번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문자의 동그라미. 자, 그럼 이런 뜻이죠. 중개사무소를 만들었으면 사무소 명칭에는 예를 들어서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번호 다르셨죠? 이렇게 하거나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무슨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문자의 의무다. 그래서 지금 문자에 동그라미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사무소를 만들었으면 뭐 사무소 간판을 이래 적어라 이래 적어라 이런 것 가지고 법으로 규제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이렇게 규제를 안 하니까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무슨 공인중개사 컨설팅 사무소 이런 게 없나? 기획부동산, 개발부동산 이렇게 막 적으니까 저 간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개공사인지 무자격자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기획부동산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 가지 무리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정상적인 개공사는 1 아니면 2번만 사용해야 된다. 이거를 문자의 의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딱 배웠으니까 상식적으로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자, 참 재밌는 게 이렇게 위반을 하는 자가 개공사가 위반을 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지만 개공사도 아닌 자가 이렇게 쓰면 이거는 사정이 확 달라지잖아요. 지금 그죠? 그때는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그 교재 밑에 하단에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개념을 잡으셔야 되죠. 이렇게 하여야 하는데 위반한 자가 2명이잖아. 첫째, 개공사가 쓰지 않으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개공사도 아닌 자가 이렇게 하면 사정이 확 달라진다고요. 얼마?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그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이렇게 의식을 안 해놓으면 한 번은 100만 원 과태료가 맞다 그래놓고 또 한 번은 1년에 1,000이 맞다네 이렇게 자기 혼자서 정신을 못 차린다고. 그지? 누가 위반을 한다는 걸 의식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이제 간판에 대한 의무를 지금 출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수업을 딱 들으시면요. 아, 그럼 나는 나중에 뭐 어떻게 써야 되겠다를 혼자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 수업이 재밌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행복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는 뭐를 할까 한번 고민해 보시라 그런 뜻이에요. 제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그죠? 중개사무소 명칭이 제일 많은 게 뭘까요? 행복, 행운 이게 제일 많대요. 그럼 뭐 일단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제일 시골스러운 거 뭐 구리에 산다고 구리 공인중개사 지역는 것도 그것도 되게 시골스러워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여러분들은 간판을 쓰거든 자기 이름으로 한번 해보라고 권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갑동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영업을 해보라고요. 아니면 공인중개사 김갑동 사무소 이렇게 해도 되겠죠. 여러분 밖에 나가면 업종이 사람 이름으로 간판하는 업종이 어떤 겁니까? 어떤 게 있죠? 아, 병원들이잖아. 그죠? 병원들 대체적으로 김갑동 이비인후과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세무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전부 자기 이름으로 많이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도 많이 할걸요. 뭐 김갑동 변호사 사무실 그죠? 그래서 유심히 보라고요. 아, 이름을 걸고 영업하는 곳은 대체적으로 전문인들이에요.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이러니까 여러분들도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전문 직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기도 이름 딱 걸어놓고 영업해 보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자기 이름을 걸어놓고 좀 나쁜 짓을 못한다 이런 개념이 좀 있다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기 때문에 천사도 아니면서 천사 공인중개사 이런 거 하지 말고 그죠? 자기 이름 딱 걸어놓고 영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이제 버스나 이렇게 타고 가다가 가끔씩 이름 그리는 거 보면 아 우리 같이 수업하신 분인가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요. 나중에 더 가서 차라도 한잔 할까 이 생각도 해보는데 잘 근데 말을 잘 안 들어. 대체적으로 아파트 이름 있잖아. 더 힐스테이트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대체적으로 하는데 그거 시골스럽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딱 끌어놓고 영업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수업을 들으면 재밌다니까요. 아 나는 간판을 어떻게 할까 그죠? 근데 김갑동 공인중개사 김갑동이 앞에서도 되고 중간에서도 됩니다. 공인중개사 김갑동 사무소 관계없죠. 들어가야 될 명칭만 들어가면 되니까 여기에 개발부동산 뭐 기획부동산 이런 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런 문자를 위반하면 개공사는 1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개공사 아닌 자가 하면 사정이 확 달라져서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 등록관청은 이것을 위반한 간판 등에 대해서는 철거를 명령할 수 있고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줄 하나 끕시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그 대집행이라는 말은 대신 집행하니까 강제로 철거한다 이 뜻이에요. 강제로 철거시키면서 비용은 발생되면 비용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이걸 행정대집행법이라 그래요. 여러분 가끔 그죠? 밖에 나가면 봄, 가을로 뭐 시청이나 구청에서 오래된 간판 이렇게 떼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 시가와 정비 사업 이런 거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년 전에 있었던 중국집 간판 이런 것들이 지금 안 하는 지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그게 달려가 있는 게 많겠죠. 그래서 시청이나 구청에서 가끔씩 이제 정리를 하는 게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경비 청구하기는 좀 무리겠죠. 20년 전에 가고 오는 사람은 어디 가서 경비 청구할까요? 어쨌든 간에 우리 간판을 위반하게 되면 뭐 한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까지 줄 것입니다. 자, 이번에 넘어가면 5번 간판에 성명의 표기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옆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간판 실명제다 이랬어요. 이건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사무소 간판을 명칭을 쓰는데 여기에 대표자 김갑동 이름을 적어라 이 말이에요. 왜 이름을 적어라 할까요? 실명제. 왜? 아까 중개사무소에 등록증 게시하도록 돼 있죠. 그럼 등록증 게시했을 때 이름이 김갑동이면 간판에도 김갑동인 걸 보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빌려서 하는 자를 제한하려고 간판에 실명제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유심히 중개사무소 간판 보라고요. 전부 대표자 이름 딱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를 간판 실명제인데 역시 이것도 위반하면 문자 위반이니까 똑같이 1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이렇게 실명을 적는데 개공사 아닌 자가 적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그거는 얼마로 간다? 1년에 1000이에요. 그 개념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의 대상을 위반하는데 누가 위반하냐에 따라서 대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1번. 개공사는 5개 광고물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둘째 줄입니다.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5개 광고물 중 벽면을 이용한 간판, 뭐 가로 간판, 세로 간판 또는 뭐 돌출 간판 또는 옥상 간판에 등록증에 표기된 줄 것입니다. 개공사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방금 이야기했죠. 대표자 김갑동 이런 거 적어야 됩니다. 바로 밑에 줄에 이를 위반하면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결국은 100만 원짜리 과태료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이게 문자를 위반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적는데 왜 적고를 했다? 이걸 빌려서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명제라는 게 있고 역시 이것도 위반하면 밑에 동그라미 3번 셋째 줄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뭐 할 수 있다? 대집행. 이것도 위반하면 강제로 철거합니다. 이거 이제 문자 사용 위반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내려가면 6번 간판에 철거 의무가 있는데 별것도 아닌데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다음은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박스 기억해 보시면 법 20조 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사무소를 이전했을 때, 자, 이전 동그라미 이해됩니까? 여러분 서울에서 영업을 하다가 수원으로 이전했어요. 그때 간판 철거하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전을 하면서 간판을 두고 가니까 무자격자가 그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수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전하면 간판 철거하라 이 뜻이에요. 니은 21조 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폐업 사실을 신고했을 때 폐업 동그라미 이것도 이해됩니까? 영업을 폐업했어. 그럼 간판 철거하라 이 말이에요. 왜? 폐업한 자가 철거를 안 하니까 그 간판을 달고 영업한다니까 무자격자가 그죠? 폐업했을 때 철거해라. 디귿. 자, 38조 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취소의 동그라미. 여러분 오늘 등록을 하고 영업해야 됩니다. 이거 수업 들으셨죠? 근데 뭔가 위반을 해서 이 등록이 취소돼 버렸어. 그럼 더 이상 영업 못하죠. 그러면 간판 철거하라 이 뜻이에요. 그럼 세 가지가 간판 철거의 의무인데 이 별것도 아닌 게 시험에 그래 잘 나온다고. 그죠? 여러분 이걸 암기한다 이렇게 따라 접근하는 거 아니죠? 상식이잖아요. 상식. 그죠? 자, 다시 간판에 철거 의무가 있는데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어떨 때 철거해야 됩니까? 이전했을 때 서울에서 수원으로 갔다. 철거하고 이전하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폐업했을 때, 세 번째 등록이 취소되면 됐죠? 아주 쉽게 나왔는 것 휴업했을 때 해놓고 X 찾아내야 돼. 휴업했을 때 철거할 필요 있다 없다? 없잖아요. 휴업이 끝나면 다시 할 건데 이 정도는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 이렇게 철거 의무가 있는데 이걸 위반하면 바로 밑에 박스입니다. 등록관청은 간판의 철거를 개공사가 이행하지 아니하면 역시 줄 걸까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대집행이라는 게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이랬잖아. 그죠? 밑에다가 받아쓰기 합니다. 100만 원 과태료 적어놓고 자 밑에 받아쓰기 100만 원 과태료 적고 옆에다가 X 탁 찍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여러분 100만 원짜리 과태료를 살짝 공부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자, 개시 의무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라고 그랬죠.
간판에 대해서 문자 위반을 하면 개공사는 100만 원, 아닌 자는 1년에 1000 이렇게 공부했잖아. 그죠? 실명제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 지금 100만 원짜리가 쭉 진행되는데 여기만 타고 오면 간판 철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짜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시험에 나오면 X예요. 그 지금 X 표시하셨다고. 그러면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100만 원짜리 과태료를 안 매기고 뭐를 매기는가 하면 강제로 철거한다라고 지금 법에 돼 있다고. 그죠?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쭉 문제를 나다가 거기 싹 섞어 넣는다니까. 그죠? 근데 간판 철거 위반하면 100만 원이 없어요. 그래서 좀 적어놓고 X 했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를 부과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강제로 철거한다라고 돼 있다고. 돼 있죠? 그거 하나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왜 100만 원짜리 과태료를 안 매겼을까? 제가 혼자서 생각하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 여러분 기억 한번 봐봐요. 이전 사실을 신고할 때 철거하라 그랬죠. 서울에서 수원으로 가는 거야. 가깝게나 갔지. 서울에서 만약에 전라남도 해남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이 해남까지 따라가서 100만 원 과태료 매기기가 안 쉬웠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100만 원짜리가 없는 것 같아. 두 번째는 그죠? 폐업했을 때, 자, 폐업했으면 이제 집에 갔잖아. 그죠? 폐업한 사람은 개공사가 아니고 일반인이잖아, 지금. 일반인한테 중개사법에 따라서 과태료 매기가 애매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100만 원짜리를 안 만들었는 것 같아. 그 다음 세 번째, 등록이 취소되면 철거하라고 돼 있죠. 여러분은 중개업을 하다가 뭐를 위반해서 등록이 취소돼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취소됐으면 집에 가서 펑펑 울겠지. 그죠? 펑펑 우는 사람한테 가서 야, 니 철거 안 하고 울고 있네. 100만 원 과태료 내라. 이게 모양이 안 맞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100만 원짜리를 안 매긴 것 같아. 제 생각으로는. 그죠? 그래서 거기 기역, 니은, 디귿이 철거해야 되는 것들인데 가만히 의식을 해보면 아, 그래서 이거 100만 원짜리를 안 만들었겠구나라고 의식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철거는 합니다. 오른쪽 갑니다. 124페이지 7번. 중개대상물 광고에 대한 성명의 표결의무. 이거를 뭐라 부른다? 광고 실명제라고 합니다. 자, 또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하니까 중개업을 하는데 없는 물건을 광고하는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많아요. 지금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폭등했는 걸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개공사들이 무리하게 영업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리하게 영업.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게 5억짜리 아파트예요. 그럼 5억에 대충 사고 팔겠지, 그죠? 그런데 실제 거래도 안 하면서 6억에 사고 팔았다고 계약서를 쓰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6억으로 신고되겠죠? 보름 좀 있다가 다시 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7억에 사고 팔았다고 또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7억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겠죠? 옆에 3자가 딱 보니까요. 5억짜리 아파트가 보름 만에 6억이 되더니만 7억이 되더니만 자꾸 올라가잖아. 그죠? 아우, 난 7억 5천에 들어 사야 되겠다. 7억 5천에 계약하게 하고는 이 두 가지 물건은 그냥 계약이 깨졌다라고 신고해버린다고. 그럼 결국은 어떤 모양이죠? 5억짜리를 7억 5천으로 올리는 모습이 나오잖아. 그죠? 이렇게 부당한 허위 광고를 못하게 하려고 광고할 때 실명제를 써라. 이제 이렇게 나왔다고. 그죠? 느낌을 가져보셔야 돼요. 느낌을 가지시는데 주로 좋은 물건, 귀한 물건은 잘 없잖아요. 근데 없는데 있는 척하고 광고를 올린다고. 그지? 이렇게 올리면 이제 고객들이 전화가 들어오겠죠. 아, 그 아파트 가격 괜찮네. 내가 사겠어 하고 연락 들어오면 1시간 전에 팔렸거든요. 근데 그거 비슷한 이거 사실래요? 이렇게 해서 고객을 유인하는 광고, 이런 것들을 부당한 광고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충 느낌 하셨죠? 그래서 이것들을 위반하는 제도, 광고에 대한 실명제가 도입됩니다. 1번, 개공사가 의뢰받은 물건에 대해서 표시 광고, 즉 광고를 할 때는 2조에 따른 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및 개공사에 대한 사항으로서 줄 것입니다.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까지 줄 거 놓고 이것도 위반하면 바로 밑에 얼마? 100만 원짜리 과태료죠. 자, 여기서도 중요한 지문이 흘러갔습니다.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중개보조원은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은 중개보조원은 광고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럼 여러분 광고를 할 수 없다. 이 말은 영업을 못하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이 막 도입됐을 때는 이 중개업계가 덜썩거렸어요. 덜썩거렸다는 말은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중개보조원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죠. 인물이 못생긴 사람이 아니죠. 중개보조원은 단지 자격증만 없을 뿐이지 영업 잘하고 고객 관리 잘하고 성실한 사람도 많습니다. 중개보조원 중에. 자, 그런데 제가 중개보조원인데 제 친구가 건축업자예요. 그래서 대학교 앞에 원룸을 짓고는 친구니까 야, 네가
전적으로 이거 광고해서 원룸 방도 놔주고 또 혹은 이 원룸도 좀 팔아줘 이렇게 의뢰할 수 있겠죠. 그럼 예전에는 중개보조인 제가 광고하겠죠. 풀옵션 돼 있고 보증금 5천에 월세 50 뭐 이런 식으로 광고해서 고객이 오면 거래를 했겠지. 근데 지금 뭐라고요?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중개보조원 광고 못하게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광고를 못한다 이 말은 영업을 못한다는 말하고 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중개가 덜썩거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식해 놓으셔야 돼요. 이런 걸 보면 더러워서라도 자격증 따서 영업해야 돼. 지금도 밖에 나가면 자격증 없이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맞지? 하기는 하지. 근데 이렇게 불편하게 만든다니까요. 중개보조원은 명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 시험에도 잘 냅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돼. 기업, 중개사무소 소재지, 일단 소재지에 동그라미, 연락처 동그라미, 명칭 동그라미, 사무소 등록번호 동그라미, 그리고 밑에 니은, 개공사의 성명 정도의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모두 몇 개 있죠? 5개라는 거 잘 보셔야 돼요. 5개니까 문제 내기도 좋다는 걸 의식하셔야 돼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영업을 할 때는 표시 광고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표시 광고 의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셨죠? 밖에 나가면 지금도 많이 가끔 보입니다. 이게 빌라 올수리 되어 있고 방은 4칸, 주방, 거실, 욕실이 있음. 금액은 얼만데 생각이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 이런 거 지금도 가끔은 보이시죠? 그럼 여러분 이런 광고를 딱 보시면 이 광고를 한 자가 정상적인 개공사인지 무자격자인지 집주인이 직접 하는 건지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이렇게 광고를 하면. 그러니까 무자격자가 이렇게 광고를 하고 영업하는 경우도 많았겠죠. 그래서 지금 법을 만들었어요. 이런 광고를 하려면 다음 5가지를 적어 놓고 영업해야 된다. 5가지를 지금 동그라미 한 거예요. 첫째 사무소 명칭, 예를 들어서 미래공인중개사 사무소, 사무소 연락처, 전화번호, 그리고 개공사의 성명 김갑동, 그리고 소재지는 강남 역삼동 소재. 그때 강남 역삼동 17번지까지는 안 적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냥 강남구 역삼동에 있고 그 다음에 등록번호 서울 17-2133 이라고 등록번호 5가지를 적어놓고 영업해야 된다. 그죠? 지금 5가지 동그라미 하는 거 잘 보셔야 돼요. 결국은 이 취지가 뭐죠? 무자격자들이 광고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5가지 의미를 잘 새기셔야 됩니다. 자, 사무소 명칭 광고할 때 100% 엮겠죠. 지금도 여러분 일간신문 같은 거 혹시 한번 봐봐요. 부동산 광고 있으면 무슨 미래공인중개사 사무소 반드시 적어 놓습니다. 사무소 연락처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 적지 말아 해도 적을걸요. 광고하는 사람들. 그죠? 자기 연락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연락처. 그 다음에 대표자, 개공사 성명 반드시 적어 놓고 영업해야 돼. 그 다음에 강남구 역삼동 소재지, 그리고 등록번호 이 5가지를 적어 놓고 광고해라. 자, 그럼 이것도 표시 광고의 의무도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그래서 개공사는 이렇게 명칭을 적어놓고 광고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더 재밌는 것 개공사도 아닌 자가 이렇게 광고하는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얼마로 간다? 1년에 1000으로 간다는 게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보시는 단원들은 이거 누가 위반을 하지? 의식을 하셔야 돼. 이렇게 의식 안 하고 공부를 하니까 한 번은 100만 원 과태료가 맞다 그랬고 한 번은 1년에 1000이 맞다 그러고 혼자서 막 헤매고 다닌다고 지금. 그죠? 그래서 누가 위반했냐를 의식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두 사람 위반할 수 있잖아요. 개공사가 위반할 수 있고 개공사 아닌 자가 위반하면 사정이 확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1년에 1000. 그리고 이런 광고를 할 때는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지금 돌았죠. 그죠? 그래서 더러워서라도 여러분 자격증 따고 영업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업을 할 때 표시 광고의 의무가 도입되어 있고 거기 상단에 7번 옆에 보면 30회, 31, 32 해마다 지금 시험에 나온다는 걸 이해하시죠?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시험에 올라오면 무조건 점수 받아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죠? 그래서 취지가 중요한 거예요. 무자격자들이 광고를 못하게 하는 제도예요. 자, 그러면 광고 의무가 도입됐는데 밑에 박스 밑에 2번 개공사가 위반하면 얼마짜리다? 거기 100만 원짜리 과태료 보일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것 이제 인터넷으로 광고를 할 때는 거기 동그라미 2번 한번 봐요. 개공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터넷의 동그라미 표시 광고를 할 때는 지금 이야기했던 1에서 정한 사항 지금 했던 5가지죠. 이거 외에 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금 적었습니다. 소재지, 면적,
가격도 명시하여야 한다. 소면 가격을 또 적어라. 인터넷을 할 때는 소면 가격이에요. 인터넷을 할 때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인터넷은 사실 사람을 보고 광고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없는 물건을 막 광고한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소재지도 적어야 돼. 물건. 그죠?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그다음에 면적 33평이고 가격은 얼마입니다. 여기까지 인터넷을 광고할 때는 소면 가격도 적어야 된다. 이거 안 적으면 밑에 뭐라고요? 1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자, 그 광고 방법에 대해서 밑에 박스를 보시면 추가라 됐어요. 박스 보시니까 1. 소재지 찾았습니까? 소재지 줄 것이고 면적 3번 가격 줄 거고 이제부터 4번부터 잘 봐요. 중개대상물의 종류도 적어야 돼. 아파트다, 상가다, 빌딩이다, 종류 동그라미, 거래의 형태 동그라미 놓고 이거 매매다, 임대다 이까지도 신고해야 돼. 매매다, 임대다. 그 다음 6번에 가 청수 총 20층에 있는 이거 청수 적어야 돼요. 나번에 거기 보면 사용 승인 준공검사 받은 날, 그 다음에 다번에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그 다음에 주차 대수 정도까지 줄 거놓으시고 이렇게 광고를 하라는 말은 없는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광고할 수 있다 없다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광고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사용 승인 받은 날, 그 다음에 주차 대수는 몇 대까지 가능하다. 여기까지 적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허위 광고를 적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할 때는 구체적으로 광고합니다. 종류, 형태 이런 것까지 이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1, 2, 3 소면 가격을 인터넷 할 때 하는데 추가로 되는 게 4, 5, 6번이 추가되는 거예요. 법에서. 그 4, 5, 6은 이렇게 묶어놓고 별표 하나 찍어 놓으셔야 돼요. 크게 어려운 건 없죠. 천천히 이렇게 의식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면 교재에는 125페이지 이런 표시 광고에 대한 세부 기준 이런 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125페이지 위에는 왼쪽에 박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고 되어 있습니까? 그 참고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내용은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시험하고는 관련 없다. 그죠? 참고 되어 있으니까 교재를 확인하시고 양이 많죠? 쭉 넘어가서 128페이지까지 넘어옵니다. 자, 표시 광고에 대한 대통령령이니까 교재 그대로 참고니까 말 그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128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동그라미 4번. 이때 개공사 아닌 자는 이건 계속 제가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개공사 아닌 자 줄 거 놓고 아닌 자는 표시 광고 위반 얼마? 1년에 1000. 계속 강조했죠. 여기 한번 더 보고 있습니까? 자, 광고를 할 때는 이렇게 하고 광고해야 되는데 개공사가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개공사 아닌 자가 하면 사정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계속 강조했던 게 지금 체크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려가면 5번, 동그라미 5번은 또 별표하셔야 돼요. 자, 물건에 대해서 광고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5번은 사정이 달라져요. 개공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길게 동그라미입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 부당한 세 글자를 넣어가지고 표시 광고에 동그라미. 자, 그냥 광고를 위반하는 게 아니고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합니다. 그때는 바로 밑에 얼마짜리로 갑니까?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구분해야 되죠. 주목해 봅니다. 표시 광고를 위반하면 개공사 얼마? 1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여기 글자가 부당한 표시 들어가면 얼마짜리다? 500만 원 과태료다. 그죠? 그 구분하고 보라는 뜻이에요. 부당한 표시 광고 들어오면 500이에요. 자, 그럼 부당한 표시가 뭘까요? 설명도 대충 했지만 밑에 박스 한번 봐요. 기억. 이거 여러분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부당하다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 기억.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 줄 것입시오. 물건도 없는데 실제로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을 광고합니다. 없는 물건을 광고하는 거예요. 있는 척. 왜 그럴까요? 고객을 유인하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잘 나가고 좋은 물건은 잘 없다니까요. 빨리빨리 나가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있는 척 광고하는 것을 부당한 광고로 본다 이거죠. 니은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합니다. 통상 이 동네 가격이 한 15억쯤 되는 아파트인데 12억에 급매물 나와 있음. 이렇게 탁 올린다고. 그죠? 무슨 느낌? 좀 느낌 오죠? 지금 어떤 광고인지. 그런 것들이 부당한 표시예요. 세 번째, 그 밖에 표시 광고 내용이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중개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그 피해가 줄 우려까지 줄 거놓고 이런 광고를 뭐라고 부른다? 부당한 표시 광고라고 합니다. 한 장 넘어가시면 교재 129페이지 상단에 지금 했던 말을 다시 법조문으로 표시하죠.
129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6번 이런 부당한 표시 광고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은 국토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서 밑에 보면 이제 부당한 표시 다시 1, 2, 3 방금 했던 이야기예요. 없는 물건을 있는 척하고 거래하거나 2번에 중개할 의사가 없는 물건을 의사도 없는데 물건 있다 이렇게 광고하거나 그 다음에 3번 두째 줄에 보시면 중요한 사실을 은폐 축소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내용 이런 것들을 표시 광고라고 요거는 위반하면 얼마짜리라고요? 500만 원짜리 과태료라는데 의미를 잘 새기셔야 돼요. 지금 현장에 나가면 그죠? 이런 부당한 표시 광고를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하니까 이렇게 제 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제재를 그죠? 제가 우리 졸업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이 부당한 표시를 많이 한다. 그래서 제가 하면 500만 원 과태료인데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걸리면 500만 원 내지 뭐 그죠? 한 건 하면 어차피 500만 원 이상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법에 이 과태료가 너무 약하다 이런 표현도 해요. 현장에 있는 개공사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니까요. 아니 없는 물건을 있는 척 해가지고 광고를 해서 고객이 오면 이거는 한 시간 전에 팔렸고 그죠? 이 물건 합시다 해서 계약만 체결된다면 500만 원 과태료 내더라도 훨씬 덕이니까 이게 과태료가 너무 약하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의식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중개업을 하는 개공사가 됐을 때는 부당한 표시 광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해야 돼. 돈 되니까. 근데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500만 원 과태료까지 기억하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위반하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겠죠. 이렇게 하면서 의식을 하라고 지금 제재를 거죠. 표시 광고를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인데 글자가 3개 붙었어. 부당한 표시 광고 들어가면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과태료인 거예요. 자, 이번에 내려가면 8번. 제목이 죽겠습니다. 역시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이라는 말이 또 들어왔어요. 자, 이건 또 이런 개념을 잡으셔야 되죠. 그 옆에 제목 보면 역시 31, 32 무조건 시험에 나오잖아요. 이것도 지금 그죠? 자, 인터넷 표시 광고라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뭐 직방, 한방, 네이버에 부동산 광고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자, 그때 인터넷으로 할 때는 다시 이렇게 광고를 해야 된다라고 적는 거예요. 왜? 부당한 표시를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인터넷 표시를 할 때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동그라미 1번. 국토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가 적합한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광고가 올라왔는데 이게 정상적인 광고인지 가짜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확인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모니터링 하는데 누가 모니터링 하죠? 국토장관이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그때 2번 밑에 3번 참고로 읽으시면 되는데 그때 그 2번의 마지막 내용 한번 보십시오. 이런 모니터링을 할 때 자료를 네이버에다가 야, 이 광고가 좀 이상하니까 자료 내보시오. 이렇게 국토장관이 요구할 수 있겠죠. 그거 위반하면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2번의 마지막 줄. 마찬가지 동그라미 3번도 내려오시면 역시 국토장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이 되는 표시 광고에 대해서 확인, 추가 재경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거 광고 빼시오. 이런 식으로 광고를 조정하시오. 이렇게 요치했는데 이것도 위반하면 역시 얼마짜리죠?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이라는 말의 내용이 올라오면 제재가 얼마짜리다? 500만 원짜리. 부당한 표시 광고 나오면 얼마? 500만 원짜리. 나머지는 개공사들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지금은 이제 첫 번째 수업이니까 이렇게 들으시고 이제 1, 2월 한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암기법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럼 지금도 암기법 하지. 에이, 지금 암기법 해봐야 이인설설 개개금 이런 거 해줘봐야 굿하는 소리밖에 안 돼. 그죠? 일단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잊어버리더라도 한번 들어야 된다고. 자, 다시 빠르게 진행하니까 사무소 명칭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100만 원짜리 과태료. 개공사가 아닌 자가 하면 사정 달라지는 거예요. 1년에 1000. 표시 광고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을 기재하고 광고해야 돼요.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 여기에 부당한 표시 광고, 부당한 들어가면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과태료. 그 다음에 이 광고가 정상적인지 가짜인지 모니터링 해봐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뭐 직방, 한방 이런 데다가 국토장관이 자료를 제출해 보시오. 하니까 자료 제출 안 하면 얼마? 500만 원짜리 과태료. 모니터링 위반하면 500. 그 다음에 그 자료를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어. 그럼 이 자료를 빼시오.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 조치를 위반하면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과태료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더라도 한 번은 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 나머지 130페이지 거기 중간에 보면 5번 국토장관은 뭐 이런 업무를 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건 시험하고 크게 관계없죠. 가볍게 참고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131페이지로 내려오면 이제 사무소에 관련되는 마지막 내용에서 그래도 총괄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거기 9번 기타 앞에다가 별표 하나 찍어 놓으십시오. 지금 사무소 문제를 출발했는데 이제 사무소에 관련되는 전체를 정리해 준 거예요. 1번. 중개사무소는 최소 면적에 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면적에 대한 규정 없다. 줄 딱 꺼놓고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중개사무소는 5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 OX. X. 제한에 규정이 없다니까. 그죠? 근데 이거를 시험에 내면 비슷비슷하게 따라가는 학생이 나와요. 특히 중개법인은 5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이러면 아, 법인이니까 사무소 명칭이 면적을 있겠구나.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뭐라고요? 면적의 규정 없다. 2번 중개사무소는 해석상 건축법상에 적합한 사무소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줄 것입니다. 무허가 건물이나 불법 건축물에는 사무소 설치할 수 없다. 이런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무허가 텐트나 파로소를 치거나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중개사무소 차리고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이때 중개사무소를 반드시 본인 명의로 소유하거나 임차할 필요는 없고 어떠한 형태든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무슨 권한이 있으면 된다? 사용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용권의 동그라미. 요거를 시험에서 뭐라고 내는가 하면 밑에다가 적습니다. 소유권 해놓고 X 딱 적으셔야 돼요.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자기 이름으로 소유해야 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뭐가 있으면 된다 그랬죠? 사용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소유권 하면 X입니다. 빌려서 해도 되고 자기가 사도 되고 그죠? 그 대신에 중개사무소는 제한은 없지만 불법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물에는 중개사무소를 만들 수는 없다. 그리고 면적에도 제한은 없다. 그죠? 그 사무소에 총괄되는 사항이니까 중요합니다. 그거. 그래서 9번에 기타 별표 찍으셨고 지금 교재 하단에 예제 이런 문제들이 흘러가죠. 그죠? 제 생각으로는 지금 1, 2월 달 초반기 수업은 여러분 문제를 안 보는 게 추천합니다. 추천. 그래도 뭐 자기가 보겠다면 할 말은 없는데 괜히 이 개념이 안 잡힌 상태에서 밑에 문제를 보면요. 아까는 100만 원 과태료라 그랬는데 지금은 또 1년에 1000이라네. 막 이러고 정신없는 소리를 막 한다고. 그죠? 우리가 소공사를 공부할 때 있죠. 소공사는 사원 임원을 포함하여 업무를 수행도 하고 보조하는 자다. 포함, 수행, 보조가 딱딱딱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첫 시간에 강조를 했는데 시험에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소공사는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건 맞잖아. 수행도 하고 보조도 하니까. 근데 수업할 때는 포함, 수행, 보조가 딱딱딱 있어야 되는데 수행이 없는데 이게 맞네. 막 이렇게 정신없어진다고 이게. 그죠? 그러니까 1, 2월 달에는 문제를 보지 말고 개념을 좀 잡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보겠다면 할 수 없고 이제 3, 4월 쯤 가거든. 이제 가끔씩 우리가 문제도 건드려 가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론에 좀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간에 교재에 문제가 많이 들어 있어서 책이 빨리 넘어가잖아, 지금. 그죠? 자, 이제 넘어가면 교재 13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사무소 이전 100% 시험에 또 나옵니다. 별표 탁 찍어 놓고 옆에 28, 29, 31, 32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사무소 이전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10분 쉬었다가 사무소 이전 갑니다.